자, 잘 쉬고 오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 해야 할 게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엔진의 주요부라 해서 각 요소마다 어떤 녀석들이 있고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엔진 주요부까지 했으니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 작두 4행제 사이클 엔진, 2행제 사이클 엔진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스톤이 실린더 안에서 막 움직이게 되면은 마찰이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마찰에 의한 열이 발생이 될 거고 그 열을 좀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냉각수라는 걸 쓰죠. 냉각수의 순환과 관련된 냉각 장치와 관련된 내용을 이번 시간 배우셔야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엔진 파트 안에 냉각 장치 하고 있고 다음 시간에는 엔진오일과 관련된 건 윤활 장치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어디쯤 가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냉각 장치가 엔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냉각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할 것이고요. 공기를 이용해서 식히는 방식, 그리고 냉각수를 이용해서 식히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해서 공냉식, 순행식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동차에서는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순행식 중에서 펌프를 쓰는 강제 순환식이라는 녀석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제 순환식에서 냉각수가 순환이 될 때 어떤 과정에 의해서 냉각수가 순환이 되는지부터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래야지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명칭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편하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처음부터 바로 명칭 이렇게 볼까요? 구성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면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냉각수가 흘러갈 때 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졌구나라고 해서 매칭을 시켜가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순환하고 각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열의 제어, 기타 이제 나머지 변별력 문제를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시간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절의 냉각장치고요. 엔진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물론 연소실하고 실린더하고는 직접 연소가 일어나는 데는 엄청나게 높은 열이 발생이 되지만 엔진 전체 유지가 되는 정상적인 온도, 사람으로 따졌을 땐 36.7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진에서 정상적인 온도라고 하면은 8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5도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자, 빼기 5 하면 75도가 되고요. 더하기 5 하면 85도가 됩니다. 그래서 75도에서 한 85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온도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냉각 장치를 써가지고 이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과열을 방지하고 기관의 손상을 방지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오래 쓸 수 있게끔, 즉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통도로 보시게 되면은 엔진 안쪽에서 순환이 됩니다. 냉각수가 엔진 주변에 우리 주요부 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주요부에서 실린더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실린더 블럭이 있죠. 블럭이 있을 때 그 사이에 가스켓이 있고 그 가스켓 사이로 엔진 오일이고 냉각수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주요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엔진 내부에서 이렇게 냉각수가 순환이 되는 겁니다. 순환이 엔진에서만 되면은 크게 식히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얘를 엔진 바깥으로 빼냅니다. 냉각수를. 빼내서 물을 식히기 위한 방열기라는 녀석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방열기로 와서 물이 이제 내려가면서 식어서 다시 엔진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겨울철에 히터를 틀잖아요. 히터는 지금 수온, 이렇게 따뜻해진 물이 있으니 이 따뜻해진 물을 갖다가 히터 라지에이터라고 하는 실내로 이런 방열기처럼 생긴 녀석한테 냉각수를 흘려가지고 또 어떻게 따뜻한 바람을 실내로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메인으로 배워야 할 거는 이 방열기를 비롯해서 냉각수가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냉각 방식에서는 크게 이제 공냉식과 순냉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냉식은 공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식히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정 사이클 엔진은 단기통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때문에? 왜 단기통으로 쓸 수 있는데? 얘기해 보세요, 빨리. 위상차 구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사행정 사이클 엔진은 720에다가 기통수를 나누었죠.
근데 이행제 사이클 엔진은 한 바퀴 돌 때마다 무조건 한 번씩 폭발을 하기 때문에 360도 만우기 기통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위상차가 이행전 사이클 엔진이 작죠. 작기 때문에 단기통으로도 쓸 수 있다. 4개가 아닌 단기통으로 쓰게 되면 엔진이 크게 열을 받지 않거든요. 4개를 쓰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도 가능하다? 이렇게 공기만으로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공냉식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히 일부. 근데 자동차에서는 기본 베이스가 뭐가 된다? 냉각수를, 물을 이용하는 순냉식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각각의 공냉식과 순냉식은 자연과 강제가 있습니다. 자연은 말 그대로입니다. 엔진이 이렇게 주행 중에 받는 바람에 의해서 자연스레 식히는 방식. 강제는 뭔데?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오토바이가 달릴 때는 어떻게 또 자연 통풍식이 되지만 멈췄을 때는 어떡할 건데요? 멈춰서 공회전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뭐다? 이런 강제 통풍식이라 해서 팬 같은 걸 이용해서 강제로 바람을 불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 강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는 메인은 자동차에서 주로 많이 쓰는 순행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행식 역시 자연과 강제가 있습니다. 자연은 원리는 이렇습니다.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밑으로 내려오는 게 대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엔진이 뜨거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대류작용이 일어나고 이 대류작용에 의해서 자연스레 섞이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순행식 중에 자연 순환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동차에서는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물펌프를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펌프를 돌리려면 동력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크랭크 축이 어차피 회전하고 있으니 크랭크 축에 벨트를 묶어서 엔진이 시동이 걸리는 순간부터 해서 계속 어떻게 물펌프를 구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니까 말 그대로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효율 좋게 시킬 수 있는 방식이 뭐다? 강제 순환식이다. 자동차에서는 순행식 중에서 강제 순환식을 사용을 하니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자, 보면 여기 시라우드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시라우드는 딴 게 아니라 바람이 지나다니는 칸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제 손풍식이라고 해서 팬을 막 구동해가지고 바람을 불어넣는데 그냥 대기 중에 흩어서 보내는 것보다는 칸막이를 두고 바람을 불면 집중적으로 바람이 갈 수 있잖아요. 그 바람 칸막이 같은 것을 시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한다. 명칭과 관련된 얘기니까 외우실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얘는 순행식도 아니고 공냉식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니까 참고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봐두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거는 뭐다? 요거죠. 요거. 전체적으로 냉각수가 흘러다니는 개통도를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명칭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익혀두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뭐다? 엔진이다. 이제 우리 주요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대충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지요. 자, 이 부분이 뭡니까? 실린더 헤드인 거지요. 그리고 헤드 가스켓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이 뭐다? 블럭, 실린더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진 내부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다니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다니는 통로를 뭐라고 한다? 물 재킷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터 재킷이라고도 표현하죠. 영어로 다 쓰면은. 그래서 물 재킷부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거 영어 다 외워야 됩니까? 다행히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물 재킷이라고 하는 용어를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 칠 때 그냥 물 재킷이라고 한글로 표현을 해요. 영문 표현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어로 다 익히실 필요는 없다. 다만, 제가 요약으로 우리 상사점을 뭐라고 한다? 탑, 데드, 센터라고 해서 TDC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TDC, 요약어가 뭘 얘기하는지,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한다. TDC가 상사점을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이 요약어를 보고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지만 이 TDC 자체가 탑, 데드, 센터라는 그 긴 풀네임까지는 다 모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니까 영어, 수학 못한다 너무 부담하시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물통로를 뭐라고 한다? 물 재킷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엔진 시동을 걸어서 한번 구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처음에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걸면은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하겠죠? 네, 크랭크 축에, 나 이걸 못 버리겠어. 복습하는 거. 자, 이 부분은 뭐라고 한다? 전월이라고 하죠, 전월.
저널이라고 하고 이제 올라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회전하는 거, 이렇게 디귿자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안에 있는 축을 핀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암, 맞죠? 그리고 이 굵은 것들이 울렁울렁거리는 것들, 이거 평형축, 밸런스 웨이트라고 얘기하죠. 자, 시동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바깥쪽에 벨트를 걸어놓은 녀석이 보이지요?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 벨트를 걸어놓은 녀석을 전부 다 뭐라고? 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리.